자, 우리 토겐스탁에서는 주식부터 해외 선물까지 이 증권 전문가 분들과 함께 현재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와 스마트한 투자 아이디어를 재밌는 코너들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 이 원포인트 투자 레슨이라는 코너를 진행합니다. 이 원포인트 투자 레슨에서는요, 우리 토겐스탁 스타분들이 출연을 해서 증권 교육 진행합니다. 이 종목 상담 코너 앞뒤로도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겐스탁은 다양한 참여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 02-2654-9188 02-2654-9188로 전화 주시면요, 실시간 종목 상담 가능합니다. 또한 샵 3989로 이 종목명, 매수가, 비중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이 역시 실시간 종목 상담 가능합니다. 또한 유튜브에 토겐스탁 검색하셔서요, 이 상담 게시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나오니까요, 이 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이 노란통 메신저에 토겐스탁 혹은 별톡방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요, 이 국내부터 해외 선물까지 실시간 가이드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도 같이 참여하셔서 좋은 의견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지금 참여 이벤트로 종목 상담, 퀴즈 이벤트 맞춰주시는 모든 분들께 이 주식부터 해외 선물까지 이 기초교육 VOD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퀴즈 이벤트 정답자 3분께는요, 우리 토겐스탁 베스트 전문가 3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요. 이 중 한 분께는 1만 원 상당의 기프티콘 선물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청자 퀴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청자 퀴즈입니다. 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의 종료 여부로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소미아의 종료일은 땡땡일 24시라고 합니다. 여기서 지소미아의 종료 날짜는 며칠일까요? 자, 시청자 퀴즈입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이 지소미아의 종료 여부로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소미아의 종료일은 땡땡일 24시라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서 지소미아의 종료 날짜는 며칠일까요? 1번 23일, 2번 22일, 3일, 3번 21일입니다. 자, 오늘 힌트. 오늘은 21일이죠? 내일은 며칠일까요? 라는 게 오늘 힌트입니다. 상당히 쉽죠? 자, 정답을 아시는 분들 샵 3989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오늘 투자의 맥을 깊게 짚어보겠습니다. 원포인트 투자 레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하실 분 소개해드려야겠죠? 프로피스타님 모셨습니다. 스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토겐스탁 프로그램에 처음부터 같이 해주고 계시는 우리 프로피스타님, 사실 이 김본스타님과 방송을 하느라고 저하고는 사실 이렇게 방송을 진행을 좀 못했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예. 이렇게 조금 만나 뵙게 되니 상당히 반가운데요. 자, 일단은 우리가 좀 해외 증시부터 보면요, 이제 1% 정도 밀리다가 장 막판에 좀 반등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좀 국내 증시는 이 미중 무역 협상의 비관론 그리고 이 지소미아 종료 때문에 오늘 상당히 좀 이슈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러한 다른 불확실성으로 좀 2천선 정도까지 좀 깨졌는데, 네네. 사실 저는 연말 소비 시즌이 이제 좀 돌아오면서 산타랠리가 좀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었는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좀 증시 방향성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 지금 그 산타랠리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원래 우리가 연말에 되면 이제 산타랠리의 그 이제 소비에 대한 기대감으로 약간 증시가 우상향하는 경향이 네네. 있습니다. 예. 네, 이런 말 들으면 어떨까 하는데 올해는 우리나라의 산타 할아버지가 오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는 아쉽게도 오시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 슬픈 말이에요. 네네. 네. 국내 이 우리가 그 내수 경기 자체가 워낙 네.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이 가게들의 소비 심리도 워낙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산타 할아버지도 아버지가 돈을 잘 버셔야지만 산타 할아버지가 네. 노르웨이에서 이제 그 루돌프 타고 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올해는 조금 못 오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고요. 네. 일단 금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앞에 조금 분위기를 가볍게 가지고 나갔는데 네. 왜 가볍게 가지고 나왔냐? 오늘 국내 증시가 너무 급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근심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솔직하게. 금일 이제 시장이 이제 급락했던 이유는
그동안 이 이슈가 너무 오래됐죠. 네. 미중 무역 협상 1단계 합의가 연내에 이루어질 거라고 계속 말이 나왔는데 네. 결국 또 판이 깨져버렸어요. 네, 맞아요. 결국 또 판이 깨져버린 네.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 모멘텀으로 금일 장 초반부터 국내 증시가 하방 압력을 크게 받았죠. 네. 장 중반에 이제 미증시 선물이나 항생지수 선물 같은 경우에는 잠깐 이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긴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 류허 부총리가 네. 본인은 자기 이제 우리가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 말로 내피셜이라고 하죠. 본인 생각에 미중 무역 그 협상 1단계가 연내에 좀 가능하지 않을까. 좀 낙관론적인 그렇죠. 말을 낙관론적인 이제 했었죠. 본인의 의견을 피력했기 때문에 네. 장이 조금은 이제 올라갔지만 네네. 그래도 우리 증시는 워낙 지금 안 좋은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일단은 뭐 미중 무역 협상을 차지하고서도 네. 지소미아 종료가 이제 아마 제가 네. 봤을 때는 일단은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될 것 네. 같습니다. 제가 오기 전까지도 뉴스를 검색하면서 왔는데 네. 정부의 그 기조 자체가 우리의 원칙에 그 일본이 양보를 하지 않으면은 네. 그냥 파기한다라는 약간 원칙을 맞습니다. 세워놓고 있더라고요. 네네. 차트를 보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네네. 조금 더 안 좋은 상황인 게 제가 이번 주죠 화요일 날 G3 종목 회담에서 말씀드렸던 게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 21선 그리고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지수가 21선이고 코스피가 11선이네요. 네네. 너무 빠져가지고 제가 착각했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는 11선, 코스닥 지수는 21선이 지지가 돼야지만 우리가 우상향 기조를 이어갈 수 네.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오늘은 무슨 11선, 뭐 21선 지지가 아니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일단 21선 이동평균선을 아예 그냥 아래쪽으로 깨버렸고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코스닥은 61선까지도 지금 깨버린 상황입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서 금일 지금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상황이 어떤 부분이냐? 내일도 추가 하락이 발생할 거냐? 이 부분이 가장 맞습니다. 궁금해하실 겁니다. 네네. 제가 봤을 때는 내일은 일단은 지금 장은 조금 진정이 된 상태입니다. 장은 네. 조금 진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일은 장 초반에 기술적인 반등은 어느 정도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기술적인 반등은 일어나지만 수급적으로 봤을 때 외인의 매도세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추세의 전환이 아닌 단기적인 기술적인 반등에 그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좀 의미 있는 좀 수급이 들어와야 될 텐데 네네, 말이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이제 브리핑을 좀 해봤고요. 자,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의 고민 좀 해결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상담이 들어온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상담은 전화 02-2654-9188로 전화 주시거나 이 샵 3989로 실시간 종목 상담 가능합니다. 자, 첫 번째 8532님 NC소프트 주셨네요. 현재 지금 매수가 53만 500원,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45%인데 이 목표가와 손절가는 얼마로 잡아야 될까요? 라고 지금 종목 상담 주셨네요. 오늘 좀 올랐다가 좀 빠졌죠. 네네네. NC소프트 같은 경우 리니지 M2M 그렇죠, 이게 예. 나오는데 여기 목표가와 손절가는 좀 얼마나 잡아야 될까요? 네. 이제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저하고도 좀 인연이 많은 네네. 기업입니다. 제가 리니지 좀 좋아하시지 아주 않으셨나요? 좋아했습니다. 지금은 안 좋아합니다. 리니지 네. 때문에 많이 좀 힘들어가지고 네네. NC소프트 같은 경우에 이제 리니지 1M이 출시될 때를 이제 대비해가지고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온 경향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매출이 이제 엄청났었죠.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은 국내 이제 9시 뉴스에도 나올 정도로 좋은 내용은 아닙니다. 사회적 이슈로 좀 도박이다 무슨 이런 네네. 걸로 어쨌든 이슈가 된다는 건 좋은 겁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네. 리니지 1이 출시되고 나서도 엄청나게 주가가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도 NC소프트가 또 다시 우상향을 하는 이유는 2M이 이제는 출시를 하는 거죠. 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약간 회의감을 갖는 게 리니지 1M에서 너무 사행성 짙은 것 때문에 기존 유저들이 등을 많이 돌렸습니다. 저도 등을 돌렸습니다. 네. 저도 등을 돌렸고요. 그런가요? 네네. 너무 많이 등을 돌렸기 때문에 리니지 2M이 나온다고 한들 리니지 1M만큼의 그 정도의 매출 신장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이 게임 관련주들이 이 겨울 방학 시즌이 되면 조금 더 매출이 또 올라옵니다. 우리 그 학생들이 이제 부모님 이제 이게 하면 안 되는 행동이지만 이제 네. 부모님이 이렇게 크레딧 카드로 결제도 하고 해가지고 매출 신장이 좀 올라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NC소프트 우리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매수가는 상당히 잘 잡으신 것 같은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되게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NC소프트는 일단 비중이 45%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예, 일정 부분 비중 25% 정도는 55만 원 정도 반등이 올라왔을 때 예, 조금 일정 부분 정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봅니다. 네네. 예, 내일 같은 경우에 NC소프트가 아마 조금 기술적인 반등이 일어날 거거든요. 네. 금일 NC소프트가 주저앉은 거는 이 해당 종목의 문제가 아니고 국내 증시 자체가 밀렸기 네네. 때문에 NC소프트가 밀렸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금일 NC소프트 수급만 보더라도 기관에서도 금일도 기관에서 어쨌든 수급이 들어왔다 네네. 이겁니다. 전일도 들어왔고요. 그러니까 내일 기술적인 반등을 줄 때 55만 원 라인에서 일정 네. 부분 25% 정도 정리를 하시고요. 나머지 부분은 52만 5천 원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52만 5천 원을 마지막 라인으로 잡고 네. 스탑로스 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시청자분. 우리가 장이 시작할 때 금일 시가나 아니면 전일 종가 정도의 예약 주문을 걸어놓고 네네. 나면은 이 예약 주문까지 호가가 오지 않으면은 청산이 되지 않습니다. 네네. 예, 수익 실현이 되지 않거든요. 그 스탑로스 기법으로 쭉쭉 끌고 가보면 어떨까 하는데 일단 리니지 1M에 대비해서 리니지 2M이 이게 그 어느 정도의 파괴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감히 예상하건데 얘가 수급만 좋게 조금 들어와주고 모멘텀만 살아난다면 60만 원도 충분하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NC소프트 조금 긍정적인 관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상담입니다. 5322님께서 이제 위즈윅 스튜디오에 대해서 주셨네요. 이 매수가 15,600원 비중 20%입니다. 현재 급락했는데 손절해야 되나요? 라고 지금 주셨네요. 오늘 같은 경우 좀 5% 넘게 하락을 했는데 반대로 지금 관련주로는 오늘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10% 넘게 급등했거든요. 네네네.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손절을 해야 될까요? 이제 위즈윅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텐츠 관련주잖아요. 네. 컨텐츠 관련주인데 매수가 자체가 그렇게 나쁘신 게 아닙니다. 네. 15,600원이면은 제가 봤을 때는 해당 종목은 지금 선절할 게 아닙니다. 예, 보유하셔야죠. 네네. 홀딩하셔야죠. 예, 위즈윅 스튜디오도 금일 똑같습니다. 이 직전에 NC소프트처럼 해당 종목의 악재가 아닌 국내 네네. 증시가 주저앉았기 때문에 얘도 좀 주저앉은 경향이 있거든요. 네. 예. 위즈윅 스튜디오를 제가 왜 얘를 가지고 홀딩을 할 때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얘는 명확하게 아랫단에 지지선이 보이고 있습니다. 13,000원을 좀 기억하십시오. 13,000원. 네. 이 13,000원 라인에서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쌍바닥이라고 하죠. 쌍바닥이라고 하죠. 예, 네. 쌍바닥이 나온 상황이거든요. 예. 오. 13,000원까지 기다린 후에 네네. 13,000원에서 20% 비중이라고 하셨는데 네. 추가로 20 더. 예, 오, 13,000원에서 예, 추가로 20% 정도 더 매수를 하시면 해당 종목 일단 수익은 조금 극대화가 되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 추가 매수까지 한 상황에서 더 주가가 밀려버리면은 이제 손실이 커지는 효과가 있는 거죠. 네네. 그죠? 손실이 커지니까 선절 자리는 제가 또 잡아드려야죠. 예. 네. 선절 자리 같은 경우에는 짧게 가져가십시오. 12,500원까지 빠져버릴 때는 일단은 단기적인 상승 추세가 꺾였다고 봐버리고 하락으로 추세가 반전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12,500원 선이 무너져 버리면은 그때는 뒤도 보지 않고 선절하고 나와야 된다. 저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절가를 일단 12,500원으로 잡아주셨고 쌍바닥에 나온 기술적 흐름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